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대학원 예방의학과 김원환 교수, SBS의 남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인사드리는 가운데도 또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156명 가운데 98명이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다. 보건당국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있었던 질병관리본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오전 9시 대비해서 74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15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139명이 격리 입원 중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사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당 신도 명단을 확보해 현재 유선 전략으로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가격리 수칙 등을 안내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히 검사토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475명의 명단을 확인하였고 그중에 544명이 증상이 있다고 대답하여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연관성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 시작이 아니라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현실화됐다. 확산되고 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대응은 지금 우리 중앙 차원의 대응과는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도 모든 집회나 학교 휴교라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은 제가 보더라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다 생각하실 거예요. 전파의 확산 차단. 그렇습니다. 이른바 봉쇄하는 전략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미 구멍은 뚫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책도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오늘 발표에서도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초기에는 봉쇄 전략을 씁니다. 근데 봉쇄 전략은 완벽하게 한 명도 안 들어오게 한다는 것보다 목적이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한 늦추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늦춰서 그 기간 동안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든지 각 병원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지침서를 만들고 하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고 나면 지역사회 확산이 된다고 해도 좀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봉쇄 전략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한 2주일 정도는 늦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의 초기 이 봉쇄 전략은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나갔다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일본보다도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본보다 먼저 진단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5천 건 이상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고 이제 2월 말이 되면 하루에 10,000건 이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은 진단 키트 개발을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한 20만 개를 지금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늦추고 그 시간 동안 충분히 효율적으로 키트 개발이나 지침서 개발 등에 이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이제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키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검사법을 예, 얘기하시는 거고 그건 예. 실제로 우리가 그 검사를 일선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예. 보건당국이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완치된 환자들도 16명 정도 그렇죠. 되니까 예. 치료 수단, 치료의 경험도 있고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체계는 예. 갖췄다, 역량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 한 대구라는 한 도시 안에서 또 경북이라는 이제 이 지역사회 안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환자가 나오고 우리나라가 공공의료 수준이 좀 낮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격리하고 치료하는데 지역에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지금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중앙정부 차원의 총력적인 지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음압 병상도 필요할 것 같고 어느 부분들을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음압 병상 자체를 갑자기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인력은 국방부라든지 주변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공중보건 의사라든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대구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의료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민간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킨 다음에 그 의료원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거기서 이제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밤사이에 52명의 확진자가 늘었고 네. 그 가운데 대부분이 또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분들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네. 지금 오늘 더 추가된 인원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일단 오후에 또 열심히 집계를 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일단 오늘 확인된 추가된 환자는 52명입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 대구 교회 관련된 분이 39명이고요. 청도 대남병원이요. 사망자가 나온 병원이죠.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분이 1분, 그리고 역학 조사를 통해서 이 어떤 감염원이 무엇인지 확인 중인 사람이 12명입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주목하고 있는 병원인데 사망자도 거기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분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죠. 간호사와 직원분들. 직원이? 예. 5명인가 확진 오늘 판정을 한 받았죠. 명이 더 추가됐으니까 총 6명이죠. 6명. 그러면 이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이른바 뭐 코호트 격리라고 하나요? 그러한 조치를 결정을 했습니까? 병원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뭐 그런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까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을 들었을 때는 일단 그 환자분들이 일부는 또 정신과 폐쇄병동에 예. 계신 분들이라 검사를 해서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라든가 다른 국립병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 코호트 격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게 어떤 조치인지 한번 또 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코호트 격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메르스 유행 때 대청병원과 건양대병원 등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제 환자는 입원을 하고 또 유증상자는 검사를 하지만 접촉한 사람인데 환자여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을 한 병원에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두고 관찰을 하고 의료진도 다 접촉을 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료 공백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병원 안에서 접촉한 의사와 접촉한 환자들이 이미 음성이라고 나왔지만 잠복기 동안 같이 있으면서 최대한 질병 확산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코호트 격리하는 내부에 환자나 유증상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접촉자만 있는 겁니다. 접촉자만 있는 건데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확진 판정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분들을 병원 안에 그대로 있게 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의료진도 그대로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코호트 격리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이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확진 판정받은 환자들도 폐쇄병동에 있고 외부에 나간 적이 없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염됐을까? 뭐 신천지 교회 교인들이 청도를 갔다 왔다. 또 대남병원 장례식장인가요? 같은 병원 장례식장입니까? 거기에 있었던 교주의 형 장례식에 지난달 말부터 이달 2일 사이에 다녀왔다. 다 좋은데 그러면 이분들은 이 감염된 분들은 의료진과의 접촉에서 유일하게 접촉한 사람은 의료진이나 직원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장례식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31번 환자 그 첫 번째로 확진된 신천지 교인 중에는 첫 번째로 확진된 그 31번째 확진자 그분이 이제 그 장례식에 갔다는 보도가 좀 나오면서 특히 지역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이분 GPS 확인까지 한 결과 이분이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한 적은 없다. 없는 것으로 청도에 간 것은 확인했는데 대남병원까지 간 것은 확인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 그것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역학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제 의료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간호원,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 직원분들 아니면 또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드나들었는지 좀 더 면밀한 역학조사가 진행돼야 정확히 어떤 대구의 그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은 확진자가 는다고 하더라도 다 이번에 추가로 확진 판정받으신 분은 이전에 확진 판정받은 사람과 이런저런 접촉이 있었다라는 게 알려졌었는데 이제 사흘 전부터 특히 대구 영북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말이죠. 도대체 왜 감염이 됐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서 그래서 조금 안심해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던 분들이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우려했던 바인데 사실은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병원 감염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 요양병원. 예, 그래서 요양병원 전수조사도 하고 병원에 혹시 모른 원인 불명 폐렴 환자들 전수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이제 유행이 생기는 걸 보고서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곳일 수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뭐 조치를 취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31번 이제 확진자 그분이 이제 단초가 돼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 정도를 계속 바깥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열심히 해도 바깥에 환자분이 돌아다니고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더군다나 입원해 계시던 분이 계속 외출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거든요. 예배도 수차례 갔었고 식당 뷔페도 갔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병원에서 이제 CT까지 찍어서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으니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 증상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전파가 많이 됐고 그게 지금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발견을 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를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의 확진 그 번호 매기는 데 있어서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 가운데 가장 먼저긴 하지만 과연 이분이 최초로 신천지 교인 가운데 감염이 돼서 다른 교인들한테 전파를 한 것인지 아니면 31번 확진자 말고 다른 확진 판정받은 신천지 교인이 더 먼저인지 이거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된 거죠. 어쩌면 확진 받지 않은 또 다른 감염원이 있을 수도 있죠. 네, 어제였죠. 정은경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신천지 교인들의 발생, 증상 발현일만 갖고 곡선을 그려봤더니 이 31번 환자와 비슷한 시기에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있더라. 그 뜻은 그 이전 예배에서 뭔가 공통적으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31번 환자도 누군가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보건당국이 더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천지 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렇게 정부가 파악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관련 종교단체의 교인 약 9천 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 전까지 이들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우선 유증상자, 접촉자 등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새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 500여 명의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전수조사는 당연히 실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대남병원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보건당국이 집중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남병원 지금 보셨겠지만 직원과 환자 다 하면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폐쇄병동에 계셨던 환자들은 다 검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라고 하는 지역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 믿는
대단히 성스러운 곳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교주의 형 장례식도 청도에서 열렸다. 거기서 뭐 살았습니까? 저희도 이제 예.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예. 기존에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지 사실 뭐 100% 확인을 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이만희 교주의 고향이라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교인들이 생각하는 뭐 3대 성지 중에 한 곳이 청도다. 그리고 이제 형의 장례식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예. 장례식이 실제로 열렸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BS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네, 못했습니까? 보도는 여러 곳에서 예. 확인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장례식이 열렸다라고 하는 기사는 여러 차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SBS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제도 대구에서 택시를 모시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대구의 분위기는 아마도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대구에 또 경북에 사시는 분들이 느끼는 긴장감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대구의 모습이 어떤지 대구 시민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있는 병원 요 근처 시내 동상로 뭐 이쪽에는 거의 뭐 상가도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시민들도 지금 이동 시민들은 거의 버스도 없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퉁퉁 비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각종 분식집이나 이런 가게, 음식점 이런 쪽이 아무래도 그 타격이 가장 심합니다. 주변에 일단은 뭐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거의 잘 없는 상태예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금 각 학교, 대학교 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유치원까지 대부분 개학을 다 연기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좀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좀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대구와 경북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특히 보건당국의 지금 단계에서 대구와 경북 시민들 위해서 정말로 중요하고 꼭 빨리 해내야 되는 조치는 뭡니까? 일단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안내를 드려야 됩니다. 아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안내문에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열이 난다거나 기침을 하는 분들이 모두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병원 응급실이 혼란스럽게 되고 정말 응급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증상이 있다면 하루 이틀 집에서 먼저 쉬고 그래도 낫지 않는다면 1339나 선별진료소를 이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이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쳐갔던 의료기관들이 지금 여러 군데 폐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정말 중환자나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진료 타임을 이제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봉쇄 전략을 할 때는 100% 맞겠다는 신념으로 병원도 소독을 하고 며칠씩 문을 닫고 했지만 지금 대구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문을 열어서 실제 의료기관에서 해야 될 환자 보는 일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요. 의료진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봤다면 진료 현장에서 다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도 검토를 해서 진료 현장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도록 해야지 일반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그 말씀이 사실은 저도 가령 뭐 남왕닥터 김사부라든가 의학 드라마 이런 데서 볼 때 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도 많고 확진 판정 받으셔서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을 것인데 예. 다른 질환 때문에 또 고통을 받는 분들 또 예. 시급히 수술 받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도 또 혹시
의료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이런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즉각대응팀끼리 이제 단톡방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건의 사항이 이제 주기적으로 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라든지 당뇨 약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꼭 병원을 찾아서 의사를 만나서 약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감염 위험에도 노출되는 거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을 해서 기존에 먹던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를 했고요. 오늘 나온 안내문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한시적으로 그걸 풀겠다. 박노구 이렇게 얘기를 보건복지부 했습니다. 장관이 오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법으로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처방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걸 원격 의료라고 하죠, 이른바. 예.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환자가 병원에 몰리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처방받던 약에 대해서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풀겠다고 했습니다. 예, 정부가 내놓은 하나의 대책. 예. 다른 질환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혹시 다른 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원격 의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 네, 예. 그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정부가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신천지 교인들 중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전 브리핑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네. 이게 진짜 기사인지 가짜 기사인지 신천지 교인들이 은폐하고 있다, 사실 얘기 안 하고 있다 이런 그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보건당국이 직접 상대하고 조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어떤 겁니까? 협조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초반에 특히 가짜뉴스 형태로 많이 돌았죠. 뭐 협조하지 않는다, GPS 기록을 확인한 뒤에야 청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근데 이게 사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예.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보건당국이 이들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뭐 협조적이다라고 하는 브리핑 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 거기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너무 이 종교 자체에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뭐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름이 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또 어떤 데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신천지의 교주가 공지문을 올렸다는 기사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 당국의 지시에는 협조해 주어야 한다. 아래 단락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합시다. 당분간 모임을 피합시다. 지금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들입니다. 이 시험에서도 이깁니다라고 했는데 그 윗부분을 보면 이번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입니다. 이 모든 시험에서 미혹에서 우리는 이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교회를 다니시거나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바라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 교인들이 내가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실제로 간호사분 중에 한 분은 증상이 있고 검사도 받고 그때까지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야 사실은 제가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를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네. 더 급증한 건 아닌지.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최대한 신천지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사실 예. 오전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박능호 장관이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고요. 일단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대구 이런 지자체별로 조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일단 그 서울에 있는 신천지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오전에 밝혔습니다. 예.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 있는 포교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 시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입 금지, 이동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천지와 관련한 이야기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이 예전에 신천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분과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신천교회를 다니셨던 분인지 저희가 거듭 확인을 했고요. 이분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고 그렇게 공지문을 보내긴 했는데 실제로 동선 파악이 잘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에 신천지교회를 다녔다는 분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인들은 전 신도들의 한 7, 80%가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라는 것을 숨기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도 모르고 옆에 주변의 지인들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밝혀서 자가 격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주변의 도움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알릴 수가 없다 보니까 전화를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응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 진료를 거부하는 일들도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신천지는 연락이 두절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몇 시간만 연락이 두절되면 비상이 걸리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신천지는. 연락이 안 닿으면 비상이 걸려요. 그래서 늘 그냥 핸드폰을 소지하면서 수시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고 마치 군대처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곳인데 전화가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신천지 윗선의 어떤 지시가 공식적으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하달이 돼야 응할까?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계속 보일 거라니까요, 반응을. 네, 신천지 총회장이 당국에 협조하라고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전 교인이 그러지 않고서는 협조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런 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본인이 신천지 교인인 게 알려지는 게 두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 또 내 가족, 내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보건당국에서 이런저런 문의가 오고 어디에 있느냐 이런 전화가 오면 좀 전화를 또 잘 받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조금 전에 남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신천지 교회도 폐쇄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꼭 신천지 교회뿐 아니라 이런 대부분의 교회나 종교시설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면 혹시 그런 부분까지 어떤 긴급 명령의 형태로 통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우리가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게 되면 많은 집회에 대해서 금지나 자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어떤 지역이든지 비슷하게 그런 집회 같은 거를 금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계 단계인데 심각 단계로 최상위 단계로 경보가 바뀐다면 그때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또 각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그런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측면은 우리 군인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복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해 공군이 다 뚫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2월 13일 군부대 휴가를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가 18일에 다시 입도한 대구 출신으로 22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병원 감염 이야기도 마지막 자막에 나왔습니다. 먼저 이 군인들이 확진 판정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육해공군 몇 명이나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온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3명이죠. 3명. 네. 육해공군 다 있습니까? 제주의 해군 병사, 예. 그리고 충북 증평의 육군 대위,
대구의 계룡대에 있는 그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중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와 연고가 있는 것이겠죠. 계룡대는 저 충청도 지역에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 이 세 사람 모두 다 대구에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휴가를 갔다 왔다거나 뭐 대구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입니까? 지금 일단 제주도는 조금 전에 영상에서 예. 보셨지만 대구로 휴가를 다녀온 케이스고요. 충북 증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신천지 교회 신자인 여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 이렇게 육군에 설명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계룡대에서 파견 근무 중인 공군 중위는 원래 대구 소속이라고 대구에 있는 군수사령부에 원래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때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천지와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구와 다 연관이 있다. 네. 그런데 일단 국방부가 밝히기를 자 그러면 이거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모든 장병들의 외출 외박 휴가를 금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제는 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장교들도 밖에는 못 나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수조사를 거의 다 해야겠네요. 특히 대구를 갔다 왔다거나 하는 병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외박을 나갔다 온 사람이라면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증상이 있지 않는지 아마 관찰을 할 거고 이제 특히 군 같은 조직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별도로 이제 시설을 사용한다든지 방을 사용한다든지 조금 관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의 특성 때문에 이 병사들이 내무반에 한데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칫 아직까지는 이제 3명에 그치고 있는데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분들이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게 이 신종 코로나 자체가 그렇게 아주 심한 질병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도 잘 나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 자신의 면역력으로 마치 예. 감기 앓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에서는 우리 장병들을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아까 자막에 나왔던 병원 감염 관련한 이야기. 이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들 하신 거 아닙니까? 환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이런 분들 또 병원의 종사자 이런 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네. 그 사이에 확진 판정 받기 전에 접촉했던 환자들한테도 전파가 된 건 아닌지. 지금 사실 청도 쪽에 관심이 쏠려 있긴 한데요. 서울의 은평성모병원이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분이 병원에서 환자 이송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지금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상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따 오후에 아마 추가로 확진되실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 병원 외래와 응급실이 다 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환자에 의해 감염이 됐어도 문제지만 또 감염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또 계속 일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어떤 감염 원인이 됐을까 봐 그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일단 그래서 병원 자체를 폐쇄하고 추가로 지금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외래 환자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부분도 정말로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병원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메르스 때가 대표적인 경우죠. 병원 감염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이제 병원 감염이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이미 이제 청도 대남병원도 있고 말씀하신 이제 은평 성모병원도 있는데 지금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메르스 때도 삼성병원에서 환자를 이제 휠체어 밀고 이송하는 분이 감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환자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가 병원에 오면 환자한테 다 마스크를 씌우는 게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요.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송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마스크를 쓰고 이런 보호 장비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선별진료소로 옮긴다든지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검사가 끝난 다음에 대기실로 이동한다든지 이럴 때 환자가 굉장히 움직이기 힘들면 이송 요원들이 계속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병원 응급실이라든지 병원 내에 이제 병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조치를 시설 부분에서는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인력 부분에 있어서 특히 비정규직 인력 부분에 대해서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이 충분한지 그것이 좀 우려됩니다. 예. 병원 내에서의 감염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대국민 브리핑 통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담당자로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의료기관의 감염이 확산되는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당시에는 의료 감염 관리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취약해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유행이 발생을 했고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중증 환자도 많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그런 의료법 강화되거나 의료 건강보험 정책이라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자체의 어떤 대비로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감염 관리가 강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대응 때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이게 어디까지 저희가 잘 대응을 할지는 이제 아직도 그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감 이것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만 해도 이런 앱이 있으니까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어떤 앱인가 봤더니 내가 어디를 간다. 그럼 그 지역을 누르면 그 장소를 누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띄워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남정 기자도 아마 그런 앱 카톡 받지 않았습니까? 얘기 예. 들었는데요. 네, 너무 100%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그 앱을 봤더니 네.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의 이 이동 동선 네. 그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만들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 국민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실 의사협회에서도 또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지금 의사협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이라고 하면서 뭐 SNS를 통해서 막 돌고 있다고. 저도 받았어요. 특히 네. 뭐 이 바이러스가 금속에 있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 12시간을 생존해 있기 때문에 금속을 만지신 분들은 뭐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 열을 맞춰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 내용 중에 뭐 다 틀린 건 아니다. 일부 맞는 내용은 있지만 의사협회에서 권고한 건 아니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좀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가 돌고 있는 거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방역 당국을 좀 믿고 그런 공식적인 내용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그런 거에 더 의존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에서 손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층을 누르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만지다가 보면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 그런 걱정들 때문에 뭐 코르크로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든가 이런 불안감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감염병,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보건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안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정부나 보건당국 지자체가 보여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일단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위생, 손 씻기 위생이고 더러운 것을 안 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아무리 1시간에 한 번씩 손을 씻는다고 해도 하루에 이제 1시간에 CCTV를 놓고 사람을 관찰하면 많게는 23번 정도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손을 아무리 많이 씻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기 얼굴을 만지는 것. 특히 눈, 코, 입. 그렇죠. 그런 거를 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수칙을 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는데 전문가로서 백신도 이제 곧 올해 말이면 나온다 뭐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는데 좀 우리 시청자분들 안심할 수 있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인데 그걸로 이 유행을 이제 가라앉히긴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인류가 감염병과 같이 지내왔습니다. 우리 예. 옆에는 항상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도 좀 많이 두려워하고 하지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관찰을 하면 이 사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앓더라도 가볍게 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너무 과한 대응을 하다 보면 실제로 감염병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로 확진된 분들이 있는데 환자로 확진된 분들을 비난하게 되면 환자나 접촉자가 더 숨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감염병 확산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의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들어 바람에 날려도 봄은 다시 나를 찾는다. 해는 저물어 달빛 김호란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는 늘 감염병과 함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와 분투하고 계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 또 접촉하셨던 분들, 또 의료진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당국, 또 지자체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간다고 한다면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기억하시라고 희망가라는 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이 나를 외며